안녕하십니까. CNGTV 지식방송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CNG 디지털 지식방송은 디지털 담론으로 주제는 엔지니어링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및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오랫동안 한 2000년 초부터 많이 왔는데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트랜지션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재미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저는 두 분을 오랜만에 모셨는데 굉장히 저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시간에서.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씩 좀 자기소개를 좀 방상무님부터 하시죠. 예, 저는 지금 현재 그 서현이화에서 상품 디자인실을 지금 맡고 있는 박익자 상무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부품 회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인테리어 전반적인 그 부품을 생산 판매를 이제 그 티어 1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객사 저희들이 이제 판매 대상으로 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부품 단위에서의 관심보다도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 디자인 단계부터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선행 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니즈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품을 기능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품을 디자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컨셉 모델과 같은, 근데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신소재라든지, 신공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디자인 관점에서 마치 컨셉화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고객과 이제 소통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보여주게 되면 이제 고객사에서는 어떤 그 사용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저런 부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스피레이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고객과의 어떤 긴밀도, 친밀도 이런 걸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올해 그쪽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그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 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그 스타일링을 이제 시작을 했고, 우연한 계기가 돼서, 디지털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로 이제, 하게 된 업무가 그 디지털 베이스 프로세스로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든지, 또 그 이전에 필요한 그 3D 지오메트리 모델링,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이제 그 피지컬 모델로 바꾸기 위한 NC 밀링이라든지,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전반적인 그런 프로세스 구축과 그다음에 업무를 접목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최성곤 이사님은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처음에 우리 여기 프로에는 3D 프린팅. 그때는 사실 3D 프린팅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신기한 그 얼리 어댑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때는 또 엔지니어링보다는 그 어떤 예술적인 거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두 분을 이렇게 보면 계속 새롭게 변하시더라고요. 막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옛날 걸 뛰어넘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사실 여기 그 제목이 코리아 그래픽스 2020라는 그 디지털 행사. 디지털 컨퍼런스를 할 거죠? 모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거기 위원장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자기소개를 그래도 또 그동안의 변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우리가 코리아 그래픽스 2020의 위원장을 맡은 최성건입니다. 제가 주로 소속돼 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주제에 조금 맞게 소개할 회사는 제가 몸담고 있는 코드3라는 회사고요. 주식회사 코드3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그래픽스, 3D 그래픽 쪽을 당연히 이제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 물리 엔진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용되는 뭐 시각화 소프트웨어들은 뭐 아시다시피 맥스나 또 마야,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언리얼이나 또는 유니티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해서 전체적인 패키지를 만들고 있고요. 뭐 대부분 이제 오늘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엔지니어링 개념에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G의 디자인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커리어가 있고요. 거기서 주로 한 일은 이제 신사업 기획을 좀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산업 기기류 등을 디자인하면서 디자인 실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주로 이제 한 것이 3D 프린팅과 교육 쪽을 특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항공 우주 쪽, 그 다음에 건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 뭐 선박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경량화 스트럭처를 설계하는 쪽의 DFAM 쪽인데요.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교육 쪽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그 디지털 담론, 제가 이제 디지털 담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없는 거예요. 뭐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저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그 업계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이제 시각화 그런 방법적으로나 뭐 도구적으로 제가 한번 나름대로 경험상 지켜보면은 한 3가지로 좀 요약될 수 있다. 물론 뭐 업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VR을 하시는 분들은 VR 시각에서 보시고 그러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디자인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한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는 이제 비주얼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모델링이죠. 소프트웨어 쪽에 급진전되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저거는 대부분 이제 비주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코딩 뭐 숫자 기호에 의해서 하지 않고도 또 어느 정도 마인드나 기술적인 것만 알면 저렇게 이제 입체물을 쉽게 좀 만들 수 있죠. 뭐 쉽다고 말하면은 좀 우습고요. 일단 좀 뭔가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해도 이제는 복잡한 코딩 개념을 몰라도 저렇게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의 그릴이라든가 전자제품의 일부의 벤톨 같은 부분에 특이한 형상들을 만드는데 아직은 저게 양산에 태우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금형으로 안 나오는 구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AM 시대에는 어느 정도 요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모델링이 조금 더 보완되고 확장돼야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첫 번째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화면을 조금 한 번만 이제 해석이나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시각화 작업이 많이 발전했다. 저기에 있는 사례는 실제 엔시스 태성에서 엔시스 프로젝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홍익대학교에 있는 자동차 연구소가 PMRC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또 클리오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카이스트하고 태성에서 그 엔시스 해석 도구를 이용해서 시각화 작업을 해서 실제 플라잉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택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현대차에서도 얼마 전에 CES에서도 저런 작업을 해서 뭐 가져갔는데 저 작업은 저희가 지금 연구 단계로 이미 미리 제안을 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시각화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복잡하고 엔지니어들의 완전한 소유였는데 지금은 융합되는 단계에서 저것들이 비주얼적으로나 접근이 조금 용이해졌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부분은 업계에서 많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드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DFM이라고 해서 디자인 for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적층 제조는 그동안 우리가 주물이나 또는 금형같이 이렇게 서브트랙트 가공이 아니라 적층을 해서 만드는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이나 도구들이 방법적으로 연구되는데 그중에 저런 소프트웨어들이 발전해서 거기에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대용량 큰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A사의 오토데스크사의 제너러티브 모델링을 통해서 적층 구조에 맞는 폼을 만들고 또 파트를 통합해서 경량화를 하고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업계에서는 DFM 설계를 지금 사실은 한참 이제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가 실제 입체로 만들어지고 이거는 실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각화로 보면 물리적인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제가 CES 가서 직접 찍어온 건데 오른쪽에 이제 뭐 조향 장치라든가 브레이크 패드 저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전체 차체가 지금 타이타늄하고 카본하고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3D 프린팅으로 직접 만들어진 거예요. 슈퍼카의 다이버전트 3D사에서 이미 슈퍼카에 장착이 돼서 시운전을 그 CEO가 열심히 출퇴근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정도인데 저걸 통해서 이제 미래의 그 만드는 제조 방법이 한 영역이 또 생기는 거죠. 기존의 영역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의 특징들이 앞으로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하나의 엔지니어링 이슈로 시각화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융합이라는 것들을 뭐 옛날부터 나왔었는 적인데 뭐 융합, 복합.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시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뭔가 그 가치를 얻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첨단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인데, 두 분은,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거가 원할 것 같습니까? 요새 이제 밖에 보면 너무 그동안 트렌드도 있고, 또 하나는 요새 최근에 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하면은 뭐가 변화할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 두 분은 좀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될겠다를 좀 정리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대로 갈 거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근데 이제 제가 짧게 일단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그게 초연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쭉 큰 축으로 가는데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은 그 연결은 더 강해질 것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외부에 안 나가더라도 그 비즈니스는 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결을 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 언택 비즈니스 같이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디자인 분야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의 여러 회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도구적, 방법적인 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되는 게 만큼 어떤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검증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하고 그런 실험 무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인데 이제 우리 하다 보면은 옛날 전에도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은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어디 이게 뭐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는 뭐 그냥 가는 트렌드지 않습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렇죠. 뭐 어떤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다만 이게 그 외부의 그 어떤 이상한 이벤트에 가지고 약간 옆으로 가든지 아니면 늦게 오든지의 그 그렇죠. 차이인데 그 방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왜냐면 이제 혹자는 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다 정도의 어떤 그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인간은 워낙에 그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네. 또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것이 생각만큼의 엄청난 그런 그 변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여태껏 추구해 왔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뭐 언택 관련된 그런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대두는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새롭다기는 느끼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미 저희 뭐 리모트 뭐 화상회의라든지 뭐 리모트 워크를 많이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텔리프리센스에 의한 그런 그 원격이라는 그 화상 품평 내지는 그 코워크에 대한 그 환경을 많이 저희도 해왔는데 오히려 이제 이제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보다 더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예, 근데 그 이전에 사실 그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그 확산 그런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그게 확산이 된다든지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도 이번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두 분도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얼리어댑터인데 이제 어떤 그 얼리어댑터 전문가의 또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거 다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근데 좀 이렇게 일반인들 좀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다가는 요새 바이러스에 저 집에 한 사람이 뭐 확진자가 왔다고 그래서 뭐 오염되는 건 아닌데 사람이 몇 달 동안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는 괜찮다. 가도 된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얘기할 때와 일반인들 얘기할 때는 좀 그걸 배웠습니다. 왜냐면 지난 한 10년 동안 왜냐면 클라우드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일반적인 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성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많이 문의 오는 게 항균, 항바이러스 관련된 소재 네. 자동차 개발이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든지. 근데 살균은 가능한 겁니까? 뭐 이런다든지. 이걸 미래에 혹시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또 우리 경영층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걸 하고는 있죠. 당연히 이제 내부적으로다가 그 항균, 항바이러스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 이미 돼 있던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제품, 특히 홈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은 항균, 항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전제품이라든지 소지제품하고 좀 성격이 틀린 게 스펙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성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1, 2년 반짝 항균, 바이러스 기능이 된 다음에 안 되면은 그거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동차라는 거 한번 사면은 한 10년 가까이 최대한 탄다고 봐야 됐을 때 거기 그 기능에 대한 지속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도 요새는 이렇게 앞에 있는 표피라고 그러나? 서피스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나 어디 가면은 항균 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덮어 쓰인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는데, 저희 가족들은 그거 안 하면은 안 만진다 그러는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요즘엔 경제는 심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새. 네, 그렇죠. 경제는 그러니까 요새는 고객이 원하는 거에 안심하고 좋은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가 이제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저는 좀 그런.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쪽에서는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 가지 관점. 하나는 아예 그 플라스틱 소재를 했을 때 컴파운드 형태로 항균, 항바이러스가 이제 그 처리가 돼서 그런 그 생산을 하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감싸기 소재.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이라든지 이런 감싸기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에서 이제 필름 형태로다가 항균이라든지 항바이러스가 이제 되는 거. 그런 형태로다가 이제 지금 그 속도전들이 지금 다 붙어 있고요. 예, 지금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보다 더 이제 누가 빨리 이걸 좀 그 개발하느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정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리적인 게 마스크도 뭐 이게 뭐 94도 있고 95도 있고 80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늘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인데 그런 것도 뭐 안전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요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름다운 거나. 근데 요새는 좀 이거로다 우리가 많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또, 이것도 약간 좀 말의 차이가 나는데요. 대량 생산에서 네. 대중 생산. 저는 뭐 꼭 저런 얘기를 할 때 네. 사실은 편협되게 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타이틀을 달지는 않거든요. 제가 단 말은 아닙니다. 디지털화가 이제 도구적으로 또 인터넷도 좋고 뭐 통신 속도도 좋아지면서 상당히 진전이 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정말 무어의 법칙 이상으로 이제 그 속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실제 보시면 대량 생산에서 대중 생산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제 융복합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저기 보면 제레미 러프킨이 쓴 말이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분이 한 거는 이제 한계 비용 재료 시대의 책에서 실제 지금은 대량 생산 체계의 삶을 우리가 생산 제조업에 살고 있지만, 물론 이것들은 앞으로도 거의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고요.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대중 생산에 대한 그런 융합 세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저기 스피커도 보이고 되게 그죠? 실제 작동하는 스피커고, 또 안경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다품종 소량 생산 커스텀 핏으로 만들는 시대가 온 거죠. 예전에는 금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해야지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돼 있었다면, 앞으로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런 융복합 환경에 의해서 또 개인 커스텀 상품들이 하나의 시장을 만들 것이다. 뭐 누구나 예측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기술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후가공이나 후처리 기술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저렇게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조차도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동시에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뭐 예전에 북치고 장구치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영역이, 예전에는 딱 누구만 영역에서 어떤 딱 영역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엔지니어들만 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은 금형을 할 때도 뭐 그 단계까지 가려면 엔지니어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어느 정도 상품들은 무금형 상태에서도 프린팅으로 만드는 시대,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옛날 때는 이제 좀 장인들이 많았잖아요. 뭐 내가 뭘 하나 하면 오랫동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연기관은 유럽이나 뭐 이런 데에서 100몇 년에서 200년에서 100몇 년의 노하우가 쌓였는데, 이 전기 자동차는 이제 뭐 우리나라 중국이나 출발점 비슷한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진입의 장벽이 굉장히 낮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뭐 전기 자동차만 있는 거가 아니라 뭐 3D 프린터도 뭐 옛날에는 다른 데 축적이 됐지만, 새로운 3D 프린터의 새로운 기법이 나온다면 모두 다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산업을 전체를 이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토마스 프레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술이 와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영역들이. 그래서 그 영역이 와해된다는 건 융합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와해라는 게. 뭔가 융합되면서 큰 흐름이 하나 또 생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신사업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의 생산이나 제조도 지금 예전에는 메이저 플레이어들만 시장에서 존재했지만 이제는 아까 대중에서 또 로컬 모터스와 같은 회사들도 그렇게 작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동안 한 40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자동차 역사가 한 50년 된다고 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나 이런 유명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단 몇십 년 내에 그런 상황에 돼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는 많은 그런 융합이 이루어지고 급변할 것이다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옛날 어떤 상가에 마프라 전문적인 데가 있어요. 거기 길거리 보면은 온갖 자동차에 마프라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되면 마프라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조선이나 뭐 이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는 한 50년 동안에 산업사회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산업을 어떤 식으로 또 좀 움직여야 되나. 저는 이제 좀 엔지니어링을 위한 이런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못 오면 그 사람들은 망해야 되나. 그냥 그것도 좀 어떤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교육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빨리 이런 거는 네, 저는 맞습니다. 항상 이렇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건 망할 것 같은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몇 년 전서부터 현대자동차에 가서 야, 이 엔진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이런 거나 뭐 그때 한번 전기자동차를 처음 봤을 때 딱 보니까 뭐 트랜스미션도 필요 없고 뭐 오일도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그걸 체크를 해봤는데 무지하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전기 자동차가 지금 이제 많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품사 중에는 이제 파워트레인 계열에 대한 서플라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대상이죠, 사실 앞으로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그걸 미리 또 다 대비들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전기 자동차에서 자기들 해왔던 기술을 축적된 기술을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활용을 해서 전기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 쪽으로다가 이렇게 돌려서 뭐 하는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또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저는 요즘에 이제 대학교를 가보면 약간 옛날만큼 이렇게 기계과나 뭐 이렇게 이런 데가 인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자나 뭐 이런 다 컴퓨터 엔지니어 이쪽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거의 우리가 진짜 옛날 산업에서 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은 제조업 국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그냥 예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탈산업화라는 게 완벽하게 뭐 지금 영국이나 다른 뭐 선진국들처럼 그런 제조업 기반을 국내 어떤 전세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에 많이 둬서 서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큰 문제가 있었죠. 생필품도 자기네 마스크 하나 줘서 만드는 제조 시설이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인가 공장이 마지막 마스크 공장이 폐쇄됐대요. 그게 탈산업화의 나쁜 점이기도 하죠. 근데 다행히 한국은 제조 기반의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대처를 좀 잘하게 된 이유도 생긴 거죠. 근데 요번에 지금 생각이 나도 요번에 보고서 우리가 옛날에 그 SF 소설 중에 화성인들이 왔는데 지구에 와서 감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요즘에 보면 조금 더
닿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됐는데 의외로 동물도 아니고 뭐 식물도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사회 지구가 막 이렇게 몸살을 앓는다라는 거가 상상을 할수록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존하는 인류가 최초로 겪는 팬데믹처럼 지금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방법론도 없었고 네. 그게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대처하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4차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야, 독일을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자꾸 뭐 무슨 일본을 배우자, 미국을 배우자, 뭐 독일을 배우자 그러는데 요새 이런 걸 보고 나서 약간 사람들이 쟤네들도 야, 프랑스 왜 저러지? 뭐 이태리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야, 저기도 그렇죠. 좀 문제가 있구나, 진짜. 소위 동경하고 배우려고 했던 그 선진국들이 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는 걸 네, 보면서 우리가 선진국 아니야? 쟤네들 뭐 맞아요.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아진 것 같아요. 쟤네들 왜 저러지? 깜짝 근데 놀라서 약간 좀 그 이면을 조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대응을 우리가 제조 기반 회사 이렇게 기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뭐 국민의 시민의식도 높았고 이런 것도 있었으나 사실은 선진국 뭐 이걸 떠나서 그러나 그런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컨텐츠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 해결은 잘 됐으나 앞으로도 우리가 선진국은 선진국인 거죠. 그런 기술들이 오랫동안 축적돼 있고 거기는 탈산업화에 의해서 다른 기술들을 또 발전시키고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한국도 이제는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의 기술들을 어느 정도 축적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산업 세계를 좀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뭐 하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축적된 것도 있지만 네. 너무 축적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또 안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유선이 너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네. 그 인터넷 이런 데에서 무선에다가는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간 사람들이 뭐 대도시는 괜찮은데 조금만 중소도시만 가도 인터넷이 막 엄청나게 느리고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정말 인터넷 속도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그 나라에 또 와이파이 같은 거가 다 설치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요거는 2016년에 그 홍익대학교 PMRC 그 퍼스널 모빌리티 센터에서 그 기계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회사의 한 16개 회사 정도가 아마 엔지니어들이 그 전기차를 6개월 동안 이제 거의 저녁에 만나가지고 만나는 개념으로 회의하고 해서 6개월 동안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연구를 했고 이건 실제 이제 전시 장면입니다. DDP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위상 최적화 관련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같이 저 부분을 풀어가는 쪽에 도움을 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실제 구동 체계도 다 만들었어요. 전기 모터도 넣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빠져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원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위에는 그 3D 프린팅으로 모형으로 제작했는데 그 당시 저런 시각화 작업이나 저걸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구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할 때 비주얼 관련된 시각화 작업 툴들이 핵심 툴들이 상당히 많이 쓰였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아마 영상을 누르면 짧게 영상이 나올 겁니다. 여기 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이 모듈형 스트럭처고요. 네. 스페이스 프레임하고 전기차예요. 1인승 전기차. 그래서 이제 저런 전기 배터리를 넣고 위에 모듈을 바뀌면 용도가 바뀌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완전히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누구 말대로 쉽게 말하면 이제
차체 모양을 바꾸면 용도가 달라지는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이따가 다음 이따가 뭐 보실 텐데 그때는 2020년 이번 연도에는 저게 이제 플라잉 카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인스파이어의 해석 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련된 토폴로지 툴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경량화 스트럭처를 좀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당시 티타늄으로 만들고 싶었으나 네, 좀 무리수가 있었고 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당시는 이제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머지는 잘라 가지고 네, 그래서 분할해서 만들었고요. 아쉬운 거는 그 당시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금속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자꾸 저기 이게 인체의 그 뼈 구조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3D 프린팅 적층 제조는 자연에서 있는 그런 미미크리 디자인 같은 거를 끌어들일 수 있다. 결국에는 이 기술이 아니었으면 저거는 세상에 나올 수 없죠. 시트 같은 경우도 경량화를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미 프리우스에 들어가는 거를 했었어요. 제가 그 도쿄에 가서 도요타 자동차하고 같이 이렇게 발표를 모트리얼라이즈사에서 했었는데 실제 보면은 저런 시트가 지금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보였어요.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구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 물리적인 걸 빼고 뭐 테스트도 해야 되겠지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모양이죠. 지금 그러나 이제 저런 그 제조 방식이 바뀌면서 설계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바뀌고 또 엔지니어의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가 좀 왔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잠깐 보시면요. 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잠깐 영상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짧게 끊을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2020년 아까 그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차인데 그거 위에를 바꾸면 뚜껑을 열고 이제 드론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발표됐던 거고 이게 유튜브에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홍익대학교 클리오라는 그 산에 기업이 있어요. 학교에 연구소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팀하고 카이스트에 있는 그 스케치랩이라는 이렇게 공간에서 스케치하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개발됐어요. 아마 한국의 최초예요, 좀 전 세계에서. 원래 외국에서 연구됐던 건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실제 실현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공간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치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 툴들, 그런 이제 플로우 같은 해석 툴을 사용해서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뭐 워낙 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엔지니어가 와서 그걸 협업을 해서 융합이라는 게 뭐 그런 개념의 융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게 공간에서 스케치하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그래서 세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만들고 프로젝트를 최근에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손으로 막 좀 움직이잖아요, 저게. 저런 것들이 스케치로 다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물리적으로 만들기 전에 조금이나 오류나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것들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들하고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저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디자이너들이 예전처럼 내 그릇, 네 그릇 이게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런 협업 체계를 구성해야지 앞으로 이런 산업계에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좀 기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게 좀 저는 이제 기술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야심차게 몇 년 동안 4차 산업의 요소 기술을 다 정리를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좀 솔직하게 연관성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관성이 다이나믹한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융복합이라는 얘기를 좀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교육자들도 뭐 융복합이니 뭐 이런 걸 그동안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뭐 아까 그 설계 같은 네네.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구체적인 건데 네네. 이제 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융복합을 하려면 뭐 좀 구체적인 거가 눈에 안 보이고 너무 말로다가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만드신 거에 네네. 어떤 배경 좀 얘기. 저거는 제가 사실은 뭐 그냥 저긴데 LG 그 CNS라고 거기서 이제 작년에 여기에 사이언스 파크가 만들어지면서 그 IoT 관련해서 좀 뭐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달라. 네. 그래서 제가 한 6주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LG CNS를 들리면서 강연을 한 자료 첫 장이에요. 저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은 4차 산업의 요소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시기상조인 것도 많고 산업적으로 이게 될까? 물음표를 단 것도 많은데 몇 가지를 쭉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제조 쪽은 3D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고 금융 쪽은 블록체인도 있고 암호화 기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근데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비즈니스는 그 하나의 3D 프린팅만 가지고 보면 비즈니스가 전개하는데 확장성이 적다. 결국에는 저 가지들 사이에서 융합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과 5G가 맞을 수 있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3D 프린팅은 디지털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것을 5G에서 고속 데이터를 먼 곳에 글로벌하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콘텐츠 사업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VR 사업을 했을 때도 데이터 용량이 엄청 커서 뭔가 마음대로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단적인 예지만 뭐 그런 정도로 저런 기술들이 이렇게 격가지를 다 겪어보면 그게 관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저렇게 관련이 있는 거를 네네. 국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걸 그 액세스를 쉽게 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뒷장에 하고 싶은 말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국민들이 무식한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고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 전공 분야에 깊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다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 어떤 대중이라는 그런 그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편한 그런 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알고 트렌디하고 그런 쪽에 대한 지식을 넓히느냐. 저는 책에 있다. 도서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읽어주고 그래야지 융합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때도 사고가 다양해지는데 자기 분야만 계속 파다 보니 국민들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 군데 하고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접적 경영으로 많은 지식을 인터넷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서적 이걸 통해서 융합적 사고에 대한 기반을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걸 회사에서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시도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말도 이제 좀 하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려요. 책을 찾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 와이어드라는 데 편집장인 그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는데 크리스 앤더슨. 예전에. 그분이 인류가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그 발명품은 그 해시태그다. 해시태그. 자기 이렇게 인터넷에 보다가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누르면 거기 찾아가면 되는데 이 책이라는 거가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자기 역량이 있어야지 잘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그 뭐 하나 했는데 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난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대용량 요거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볼 때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데 저는 아직은 이제 그 100% 그 말을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게 최대의 발명품이다. 21세기의 최대의 발명품이 그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정보가 보고잖아요. 그런데 왜 책 얘기를 했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업도 안 나와요. 비즈니스가. 그런데 처음에 책은 많은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요. 인터넷은 많은 스킵되는 것도 많고 정보에 대한 어떤 많은 깊이 있는 정보를 많이 못 다루니까 두 개가 물론 병행이 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책이 인터넷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이제 전자책 같은 거는 해시태그가 쉽거든요. 딱 보면 쫙 리퍼런스 왜냐면 리퍼런스를
일일이 찾아간다라는 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네, 짧은 네. 시간에. 근데 거기 보면은 요새는 다 최근에 연구한 사람들은 그걸 다 링크를 다 링크가 되죠. 해줬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세이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방상무님 자료를 좀 예, 보면서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미리 제가 사전에 질의서를 몇 개 좀 받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이제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 그냥 늘상 주변에 얘기하고 제 머릿속에 있던 걸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이미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6개 정도의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항에는 뭐냐면 코로나19 아까 바이러스 이후에 지난 업계에 많은 변화 예상과 최근 트렌드, 요거는 아까 언급이 좀 된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질문 사항이 뭐였냐면은 제주 건축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것도 유사 지금 많은 부분을 앞에 우리 최 회사님도 하셨고 그런데 단지 이제 조금 자동차 쪽에 제가 하고 있는 자동차 쪽에 좀 국한돼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새 이제 자동차 쪽의 메인스트림의 어떤 큰 변화라 그럴까요? 그게 보면은 흔히 아시는 분 많겠지만 케이스로다가 지금 대표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케이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커넥티드. 네,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다 옛날에 스탠드얼론이었는데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장점이라든지 거기서 가져올 부가가치라는 건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건 이제 시대 거슬 수 없는 것 같고, 단지 속도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걸음마, 거북이 걸음인데.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자율주행차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파냐? 근데 이게 미디어가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레벨 3 지금 진입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3라고 하면 이건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로 보기는 아직 어렵고 레벨 4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되려면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인프라. 관련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반인도 아마 궁금하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CAS, 케이스에서 이제 S, 이거 쉐어링인데 요건 아마 코로나 사태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쉐어링에 관련돼서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유되고 있는 이 문틀 하나 이제 만지기가 꺼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그 다음에 이제 쉐어링에 관련된 거랑은 많은 이제 하나의 차를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서 같이 쓰고 하는데 아마 위생 문제라든지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고 입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도가 오히려 좀 더디지 않을까. 하지만 분명한 여기에 대한 또 대체 방안이라든지 기술적인 건 또 보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칸막이도 막 생기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보면 아마 이거 우리 미용실에 가면 해서 가는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지금 하고. 이제 항공기들은 다 지금은 당장 칸막이를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스 좀 넓어질 것 같고, 옛날에는 이제 컴팩트가 됐는데 그런 거가 문화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쉐어링도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 쪽으로다가 해서 이거 많이 드라이빙이 되어 왔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우리가 이제 다 전기 자동차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CAS에서 많은 미래 자동차에 대한 큰 변화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동차에서의 가장 큰 용도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게 모빌리티. 왜냐면 이제 인테리어 공간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어떤 A에서 B로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스페이스 공간으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의 구성 자체가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기능성이라든지 안정성에 이제 중심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걸 이제 포커싱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된다거나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점차 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이제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이제 제3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제1의 공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2의 공간은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일을 하는 이제 사무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대부분 커피숍입니다만은, 가가지고 뭐 담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공간입니다. 앞으로는 이 자동차가 제3의 공간으로서 굉장히 그 인테리어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보다 거기서 이제 거실의 어떤 그런 그 용도, 뭐 거기서 사무실의 용도, 심지어 잠자는 용도, 뭐 이런 용도, 다용도의 어떤 그런 생활 공간으로다가 바뀌는 것을 갖다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디자이너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많은 디자인들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쉐어링에서도 나오지만 전철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전철이나 버스에 막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끝나도 이게 뭐 또 이거와 비슷한 환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 단체로 내가 이동할 필요가 있나? 뭐 내가 좀 가급적이면은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생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뭐 몇 시간씩 출퇴근 시간을 소모한다는 자체가 본질적인 이동성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아마 이번엔 많이 더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 HMI가 지금 이제 1.0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사람과 기계 간의 그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운전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용을 어떤 목적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항상 늘 대기 상태였어요. 그 디폴트가 뭐냐면은 1과 0이 있다면 항상 1이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긴급할 때 써야 되니까 항상 주변에 또 있어야 되고. 근데 점차 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HMI의 그 관점이 2.0으로 변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디폴트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개념으로다가. 그래서 이런 변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항상 스위치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온 상태였는데, 네. 그래서 이것이 시각 방해를 사실 운전할 때는 어쩌면 편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운전을 안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 다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다가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거 보이스로다가 레코니션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도 또 인터페이스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걸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마트 서피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모든 이 인테리어 구성의 요소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런 겉에 드러나는 서피스들이 다 스마트해진다.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히든화되어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온디맨드 상태 됐을 때 만져서 그것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작동을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자기가 또 사라져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위치로다가 많이 바뀔 거로 보고, 또 혹자들은 BMW 같은 이런 기술을 샤이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형태로다 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서피스를 불리는데, 이런 자동차 쪽에서 이런 HMI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그러면 HMI라는 거가 사실 옛날에는 시각화적인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근데 그 안에는 우리는 사실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이라는 건 그냥 오감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엄청나게 발전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VR이나 이런 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오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상현실 같은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시작이지만 사실은 또 VR이나 AR이나 이런 거는 또 새로운 공간 아닌가요? 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공간에 또 계속 다른 공간 아닌가요? MR 같은 거. 왜냐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비춰준다든가. 네. 그래서 실제 일단 이제 제 일하는 부부가 일단 자동차에서 계속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아까 HMI 2.0 시대로 바뀔 것이고 그런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 했지만 그 안에 다 오감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계식 전기식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애프트를 해서 얘가 이제 끄고 켜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서피스가 되면서 이 터치감이 느껴져요. 터치를 한다든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 스위치를 갖다 볼륨을 옮긴다든지 할 때 이 햅틱이 다 되거든요. 햅틱. 네, 그래서 이것이 다 오감으로 보고, 또 이거 또 가시화를 시켜서, 그리고 이 라이팅 양을 갖다 올린다든지 내리다든지, 왜냐하면 훨씬 기존 조건보다 유리한 게 디스플레이 기능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도 다 그런 VR 마찬가지고. 제가 일상에서 좀 신기한 거가 이제 스마트 스피커. 이게 이제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너무 투마치인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오디오 사거나 항공기 나 자동차 할 때 계기판이 많으면은 멋있어. 그렇죠. 굉장히 멋있고 막 다 알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디오 이런데. 근데 오늘날 그거 다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부터 약간 좀 미니멀라이즘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오디오북이나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그거를 어떤 때는 눈 감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몇 개 달았어요. 근데 이게 좀 얘가 100%는 아니지만 이제 또 괜찮아요.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또 얘기도 해주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나 약간 좀 앞으로는 인간이 또 혼자 생활하는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휴먼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거, 이 스피킹이나 이런 거. 거기가 나 오늘 넷플릭스에 좀 틀어줘. 그러면 얘가 딱 보여준다든가. 나는 여기까지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든가. 그런 게 하지 않을까. 네. 일단 제 생각도 사실은 이제 그런 자동차의 이렇게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화면 터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육 쪽에서도 그런 걸 교육할 때 어떻게 인터랙션이나 인터페이스나 UX 같은 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산학이 많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각적인 것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산업 변화 구조에 맞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제3의 환경에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시각 교육이라든가 인터랙션이나 휴먼 인터페이스나 다양한 교육들에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이노베이션 이런 걸 책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융복합이라는 거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최 교수님처럼 팀을 만들어가지고 했어, 이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정보도 이게.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외부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좀 뭔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걸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외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내부도 중요하고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코리아 그래픽스가 약간 좀 불만이 뭐냐면 왜 그래픽스만 하냐. 왜냐면 그래픽스라는 거가 이게 원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앞으로는 또 오감이를 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먼 인터페이스 중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가장 나름대로 최근에 컴퓨터가 오면서 많이 발전한 거가
텍스트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픽스, 네네. 컴퓨터 그래픽스 뭐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 하고 시간이 돼서 네네. 질문을 좀 몇 개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최근 거 앞에 거만 네네. 박연찬 상무님 자료가 누락돼서 아쉽는 링크가 있네요. 예, 링크 요걸 하시면은 이제 네. 그리고 나중에 요걸 보시면서 그 자료가 네. 첨부를 네. 할 거니까 뭐 네, 이렇게 다 예, 뭐 예. 적혀 있으니까 저작권이라는 문제 없습니다. 그 김효승님이 질문 집 사무실 뭐 이 공간 커피숍 운전할 때마다 이용되는 자동차가 자에 힘입어 차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제4의 공간으로 새로운 문화가 다가올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기술 문화는 어떤 준비를 할까요? 기술 문화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뭐 해야 되는지 그냥 그것도 비즈니스잖아요, 그것도. 그냥 네. 그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 왜냐하면 그 차라는 게 이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그 하나의 목적이 운송 수단, 어떤 거리를 갖다가 이동시켜주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물론 그 본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계속 그 용도로는 살아는 있지만, 그 공간 자체의 그 용도가 이제 그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기존에는 사실 운전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은 그 운전하는데 전념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뭐 딴짓하는 게 진짜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운전해서 이제 점점 하나 둘 레벨이 이제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그 이 발이 그 해방됐잖아요. 우리 자유 그저 오토매틱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해방된 게 이제 손이 이제 우리 저기 그 오토크루즈 나오면서 손이 해방됐잖아요. 앞으로 눈이 이제 궁극적으로 눈이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레벨 3만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법규상. 그래서 손은 떼도 되지만. 근데 그래서 앞으로 레벨 4가 되면 눈을 뗀다는 얘기는 내가 이 차 안에서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사무자든지 책을 읽든지. 저는 이거다 생각한 게 뭐냐면 1공간, 2공간, 3공간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 갈 때 그 커피숍이 이동하는 거죠. 거기서 커피 마시고 네. 책 보고 이러다가 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저도 그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저 완전한 하나의 그 이제 조합된 공간의 개념을 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제1공간이 될 수도 있고 제2공간이 될 수도 있고 제3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저 임근식님은 인베디드 모바일 그다음에 IoT 인공지능을 미래의 전기자동차든 커넥티드 연결성을 가지고 모바일과 자동차가 인간 생활을 더 새롭게 해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런. 근데 뭐 이렇게 저는 아까 그 그림처럼 이게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예측은 안 맞는 거가 꽃입니다, 이게. 근데 계획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계획을 안 세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 디테일한 계획은 틀리더라도 그렇죠.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런 거면 저희가 있어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매일 변한다라는 거죠. 이런 디지털 담론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는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예측한다면 뭐 돗자리 갖고 가야지 뭐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말한 이동성이 아까 뭐 이렇게 제1부터 제4 공간까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와야 되는 거예요. 공간 개념이. 공간 개념이 와야 되면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면 공간으로 되죠. 또한. 그러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누가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하지만 그 사용자는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자기 그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패턴을 못했던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죠, 사실은.
예측도 뭔가 좀 재미있는 예측이 돼서 공간을 아까처럼 뭐 이렇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도 자유롭고 그죠? 발도 자유로운데 얼마나 많은 자유도가 그 안에서 생길까 사실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나와 보니까 융복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게 융복합에도 두 가지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융복합을 해가지고 약간 조금씩 변하는 거 융복합을 해서 변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해됐다가 다시 융복합을 하는 거가 그렇죠. 이게 디스럽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교육자들이라든가 학교는 네네. 보수적이잖아요. 생산이나 이런 분들은 맞습니다. 약간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임프루먼트를 하지 이게 와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불안해하는 네. 거고 처음에 디자이너나 뭐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일단 좀 자유로우니까 이게 네. 와해시킨 다음에 다시 그렇죠. 딱 하는 것 같은데 학교는 아시다시피 뭐 검증된 어떤 패턴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그나마 디자이너들은 과제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는 좀 자유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이제 이런 시대에 맞춰서 많이 변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로 캠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예전에 준비도 안 돼 있다가 방법론도 모르다가 또 적응해서 새로운 문화, 교육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보면 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또 배척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비대면 네네.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원격 의료 이거는 그동안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헤게모니나 뭐 다른 기술 외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리고 이거 우리가 뭐 나온 것 중에서도 그 콜센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센터는 꼭 모여서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외국 사람들은 그거 괜찮아. 자기 자택근무하면서도 콜센터 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도.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자꾸 모여가지고 컨트롤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지 몰라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려는 그런 생각이 이 문제지 기술적인 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랑 비슷한 세 사람이 오늘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들이 많아서 오늘 두 분을 모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두 분이 그 전에 저랑 친해가지고 두 분이 아시는 줄 알았는데 두 분이 서로 오늘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요거를 이렇게 끝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거로다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때 두 분을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한번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